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인문반 학생 여러분, 오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교과서 22쪽입니다. 22쪽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계산이죠.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다양한 값으로 갈 수 있어요. 양의 무한대, 또 수렴해서 극한을 가지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에는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루트에 대해서는 유리화해 주는 꼴로 분자의 식에 루트가 있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일 때는 무조건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유리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유리화를 하고 나니 분자에 2x항이 남고 분모의 최고차항은 루트 x제곱과 x가 남았죠.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로 변형이 됐어요.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어요. 글자 모양이. 한 번 더 지울게요. 자, 바뀌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그러고 나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결국에 남는 거는 이런 꼴로 남고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실제로 문제 5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셔야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22쪽에) 문제 5번입니다. (1번) 문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하고 2번 문제. 여러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자를 유리하는 식의 모양의 문제가 가장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분자를 유리화해서 식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자에 남는 식은 그쵸? x만 남고 분모에는 새로운 식이 생겼죠.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나오죠. 자, 문제 5분의 2번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플러스 한번 해주고요. 분모에도 똑같이 식을 넣겠습니다. 네, 식을 이렇게 완성하니까 분자에 남는 식이 뭐냐? EX가 남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풀이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둘째 줄을 생략하고 바로 셋째 줄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답 1을 냈습니다. 그 다음 예제사 한번 볼게요. 예제 4번 문제 한번 보면 이제 실제로 계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예제 4번 문제. 리밋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5가 성립하도록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분모에 x가 1에 가까이 가면 x-1은 0에 가까이 가죠. 따라서 분자의 식도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고 b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쵸? 바꾸어서 대입해 줍니다. 분자의 식에 네, 인수분해 가능해요.
x-1을 앞으로 뺄게요. 자, 2 플러스 a라는 극한값이 남았고 그 값이 5가 된 거죠. 따라서 a 값은 그렇죠. 3이고 a3을 대입해주면 b 값은 마이너스 4 해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결정해주는 극한값의 계산이었어요. 자, 아래 문제 6번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문제 6번의 1번은 유형이 똑같아서 생략하고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역시 분모가 0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쵸? b값 a 루트 1을 얻었고 그걸 대입해 주겠어요. 대입하고 유리화해 주는 과정입니다. 네, 약분되는 거 보이죠? 유리화했을 때. 네, 2루트 2분의 a가 나오고 그 값이 루트인 경우 a는 4를 얻고 b는 4루트 2를 얻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왜 분자로 가까이 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함수 gx분의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리밋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만약에 분수함수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런데 gx의 극한값은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경우죠. 그러면 그쵸,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L이라는 극한값과 0이라는 극한값을 둘 다 가지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할 수 있죠. 나누기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L이라는 극한값과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 곱하기 0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극한값에서. 그래서 gx분의 fx하고 gx를 만약에 곱하게 되면
둘 다 그 극한값을 가지기 때문에 리밋 x a로 갈 때 gx분의 fx 곱하기 리밋을 따로따로 붙여줄 수 있죠. 그 이유는 둘 다 극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떼서 해주면 L과 0을 곱해서 0이라는 값을 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gx분의 fx 곱하기 gx를 한 극한값이 0으로 갔기 때문에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x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분모가 0으로 분모가 지금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gx분의 fx가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값은 gx가 0인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gx가 0에 가까이 가는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gx분의 fx가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gx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L 곱하기 0은 0이라는 계산식의 값을 얻게 되죠. 따라서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가까이 간다 하면 분자도 반드시 0에 가까이 가는 극한값을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교과서 내용이긴 한데 교과서 몇 쪽 내용이냐면 교과서 24쪽의 내용이에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 대소관계는 어떨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했고 리밋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 l을 가지고 gx는 만약에 m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때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같은 경우에 극한값 l이나 m도 작거나 같을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보면 함수 hx가 이번에 보면 hx가 fx하고 gx 사이에 놓여요. 그 다음에 만약에 fx의 극한값 l하고 gx의 극한값 m이 같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리밋 x가 a로 갈 때 hx의 극한값도 l이라는 뜻이에요. 아래 참고를 보면 gx란 함수 보이죠? 그래프 2x제곱의 그림이고 fx는 마이너스 x제곱 빨간색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지금 그려진 거예요. gx보다는 작고 fx보다는 큰 함수죠. 그래서 fx, hx, gx의 순서로 이렇게 놓였을 때 리밋 x가 0에 갈 때 fx가 0으로 가고 gx도 0으로 가죠. 그러면 hx 또한 리밋 x가 0으로 갈 때 hx는 0으로 간다 해서 이런 대소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식이 이렇게 범위만 주어져 있죠. fx의 식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식 자체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때 리밋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2x 플러스 1의 극한값이 3으로 가고 x제곱 플러스 2의 극한값도 3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리밋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도 어디로 갈까요? 3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실제로 가운데 끼어있는 식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식, 크거나 같은 함수식의 극한이 만약에 일치하면 식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식인 경우에도 여기서는 h겠죠. h와 같은 가운데 식의 경우에도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수학 들여다보기에서 25쪽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수의 극한값을 확인하게 하는 문제예요. 이제 예스 3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값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공학용 컴퓨터에 저거 수식을 저렇게 넣는 거예요. 특이하게 넣죠. sqrt x 사과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그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라는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y는 1을 대입하면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제 쓰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y는 1에 가까이 가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함수값으로 확인하는 건데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A열에 1, 10, 그 다음 점점점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큰 값을 대입해 주죠. 그 다음에 B1 셀에 이제 수식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하면 1을 넣었을 때, 10을 넣었을 때, 100을 넣었을 때 그 계산된 값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x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값이 10을 넣어주면 0.95445115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수를 넣게 되면 맨 마지막에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을 넣었을 때 0.9999995 이렇게 어디에 가까워짐을 볼 수 있어요? 숫자로서 1에 가까워짐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한 경우야.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제 계산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는 거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26쪽 문제. 26쪽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에서 한번 쭉 풀어볼까요? 네, 그냥 26번 6쪽에 바탕 다지기는 여러분이 쭉 다 할 수 있는 문제죠. 1번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2. 역시 x분의 2는 0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1 더하기 0 해서 극한값은 1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 다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에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시오. 이번에 1번도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에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5 또한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에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fx의 극한값이 3이고 g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면 상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때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는 경우라면 나누는 것까지 다 가능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교과서 27쪽 문제인데요. 27쪽 문제는 여러분이 다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직접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생각에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7번 문제인 것 같아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왜 중요한가 하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에서 이런 문제잖아요. 0에 갈 때. 그러면 fx도 지금 0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형태 있죠. 이 형태도 지금 0분의 0의 꼴이 되는 거죠. 자, 0분의 0의 꼴일 때는 분모가 0 되는 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x-fx로 분자를 나누어서 약분해 줄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리밋 x가 0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극한값이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써줘야 돼요. 그럼 이걸 써주는 방법은 x분의 fx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x분의 fx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죠. x-fx에서 뭘로 나누어주냐면 x로 나눠주고요. 다시 분자의식도 뭐냐면 x 플러스 fx인데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누었더니 생각보다 이제 c 간단해진 거죠.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1이고 x분의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2고 얘는 1이고 플러스 2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없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이걸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답이 얼마 나오냐면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쌤 생각에는 7번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9번 문제도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리밋 계산해 준 거죠. 얘가 5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5로 가죠. 따라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 4-4-에서 가까이 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4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요. 극한값 어디로 가요? 5. 그 다음에 4 플러스에서 가까이 가요. 4 플러스 이렇게 가까이 가죠. 극한값은 3으로 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고 따라서 리밋 x가 4로 갈 때 4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은 없고요. 1로 갈 때 극한값도 어때요? 1로 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죠. 1로 갈 때 극한값 한번 볼까요? 자, 1로 가는 경우 극한값 우극한, 자극한. 따라서 극한은 어디로 가죠? 2로 가는 거죠. 하지만 함수값은 1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불연속인 거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 거 뭐가 있을까요? 4번? 문제 5번에 4번 한번 볼까요? 보면은 얘는 유리해 주면 되죠. 분모가 0에 가기 때문에 유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칸이 조금 모자라는데 이렇게 써주고 분모는 유리해주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 지울까요? 지우고 나면 어디로 갔지? 지우고 나면은 뭐야? 안 돼. 지우고 나면은 이렇게 남고, 그러면 이제 x가 2로 가니까 루트 4 플러스 2에서 답은 4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4번, 5번, 4번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 6번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하는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한번 해볼까요? 4번 문제.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런 다음에 유리하였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래서 분자의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죠. 2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는 가정을 일단 생략하고 쓰면 2 1 이렇게 되셨어요. 방금 뭐 눌렀는데 메모가 나왔을까요? 앞으로 쓸 수 있으면 유용한 기능인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느 페이지냐면 28쪽이에요. 28쪽 문제 한번 볼게요. 스케치 하나면, 자, 11번 문제에서 이제 x가 1보다 크다 할 때 분모의 식이 절대값 x-1이 x-1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x 플러스 1이 남고 1 플러스 해주면 우극한 값이니까 방금 x 플러스 1에 1을 넣어서 2를 넣고 1 마이너스는 자극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1을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요. x는 이꼴 1에서 13번 문제는 함수 fx는 a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빼기 2x 3승이 가일식이죠. 근데 극한값이 2가 나왔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그러면 3차항은 없어져야 되겠죠. 3차항 a하고 마이너스 2하고는 0이 되게끔 a 빼기 2가 0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x제곱하고 bx제곱하고 계산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2인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제곱 플러스 cx를 계산해주면 x가 나누어지면서
2x 플러스 c는 3이 되죠.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그러면 c는 3 나와서 fx의 식이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라는 값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12번 문제 보면 y는 x분의 1이라는 곡선이 나와 있고 x는 1, x는 t의 교점을 각각 ab라고 하면 점 B에서 직선 x 이퀄 1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하자. x는 1이라는 직선 보이죠? x는 1이라는 직선 여기 있어요. 그죠?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하자. 이때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BC분의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먼저 BC,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려면 선분 BC의 길이는 그냥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t-1인 길이가 나오고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죠. AB는 지금 A점은 1,1이고 B점은 t,t분의 1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한 루트 t-1의 제곱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쵸, BC분의 AB를 올린 다음에 AB 안에 식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제 능숙해지면 식 정리하지 않아도 제곱장이 루트 t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형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극한값은 1을 얻는다. t로 최우창이 t니까. 그 다음 14번 문제. 산열이가 fx도 무한대로 가고 gx도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래서 찬열이에는 내용이 맞아요. fx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gx는 2x제곱에 예를 들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는 2분의 1이니까 찬열이의 내용은 맞는데 우리가 이 명제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이 명제가 거짓인 걸 보일 때는 발레가 존재하면 거짓인 거죠.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발레를 한번 들어봤어요. fx는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고 gx를 x제곱이라 하면 gx분의 fx의 값은 x제곱분의 x세제곱을 리밋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남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 찬열이가 한 말은 예를 들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 모든에 대해서 성립해줘야 항상 명제는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해야 참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에서 발레를 찾아줘서 이 명제가 틀렸다. 찬열이의 주장이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 찬열이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글자 잘 안 쓰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제 오늘 수업은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이라 좀 약간 어색했는데 수고 많았어요. 마치겠습니다.